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주변에 쉽게 자극받는 예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뇌에 부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타인의 감정을 조금 더 섬세하게 읽고 그것을 나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이 저렇게 웃는 게 나를 좀 비웃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오늘 한 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좀 더 쉽다는 거죠. 오히려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나에게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굉장히 사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제 능력 가지고 계시다. 굉장히 섬세하게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또 쉽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섬세하게 잘 읽어내다 보면은 무던하게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것들을 과도하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나와 연결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타인이 나를 보고 웃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것이 약간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형성된 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아기 때 고반응성 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극에 좀 예민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어떤 아이는 뭐 조금 무서운 게 있거나 혹은 조금 춥거나 배가 살짝 고파도 칭얼대지 않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살짝 불편해도 되게 칭얼대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잘 자지 않고 업어줘야지만 겨우 잠이 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고반응성 아이들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도 조금 더 예민한 기질의 성인으로 성장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후천적인 것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는 애초에 기질적으로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후천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를 겪거나 혹은 대인관계에서 조금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혹은 되게 무서운 상사를 만나서 굉장히 좀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한 경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는 후천적으로 대인관계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선천적인 기질이 분명히 있고 이 선천적인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이 덧붙여져서 나의 성격이나 기질이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모두 다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같은 일을 겪어도 그냥 넘어가는 무던한 사람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민한 사람들 간의 차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민하신 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예민해. 나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이거를 비단 단점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 좀 더 배려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장점으로 활용하게 되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 예민함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다면 무던한 사람들은 크게 상처받지 않을 만한 일들도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대인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조금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레이더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감이 레이더처럼 주변 환경들을 이렇게 조금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예민하신 분들은 자동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좀 무던하신 분들은 수동 레이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동 레이더가 되게 편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나 24시간 계속 그것이 과도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좀 번아웃이 될 수 있고 너무나 지나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피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예민함이 올라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동 레이더를 필요할 때는 좀 끌 수 있도록 주변 감각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연습들을 좀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런 자동 레이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저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타라든지 줄 간격 같은 것들에 대한 예민성이 또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뇌는 어떤 직선이나 사선 같은 것들을 조금 따로 인지한 뇌세포가 있는데 그것에 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줄 맞춤이라든지 이런 편집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대충 좀 해도 될 만한 작업을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되게 예민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겠고, 혹은 일반적인 회사 업무에선 그렇게까지 몰입하지 않아도 될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출판사의 편집자라든지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장점으로 또 발휘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몰입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선택적으로 그 레이더를 켜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대충 해도 될 만한 일이나 가벼운 대인관계에서는 그 레이더를 조금 꺼두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순간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지, 나의 감정은 순간순간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제가 레이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 레이더와 수동 레이더를 가진 사람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전날 잠을 잘 자지 못했거나 하면은 불안의 역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무던한 사람도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굉장히 천걸하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는 불안을 좀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예민함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그런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훨씬 더 예민해지고 불안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인가, 혹은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선은 파악을 해야지 내가 내 마음을 좀 보호하고 누구와 관계를 하고 어느 정도 일처리를 할 것인지를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민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불안 민감도 척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이제 척도입니다.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 네. 가장 높은 점수가 4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스스로 해보십시오. 남들에게 불안하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 몸이 떨리거나 휘청거리면 좀 겁이 난다. 그리고요, 배에서 소리가 나면 좀 놀라게 된다. 숨이 가빠지면 겁이 난다.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이 되지 않으면 겁이 난다. 내가 좀 떨거나 불안해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것 같다. 신경이 예민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려워진다. 체크를 해보셨나요? 지금 총 몇 개 말씀해 주신 거죠? 7개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2개에 해당되는 네. 2개에서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아니고 한 그렇다 정도? 중간 정도. 네. 중간 정도면 불안 민감도가 많이 높으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16개 항목인데요. 4점 만점에서 25점 이상이 넘어가면 불안 민감도가 꽤 높다고 볼 수 있고, 16점 이상이면 민감도가 보통보다는 좀 높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항목들이 되게 불안이 굉장히 높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꽤 그렇다, 혹은 중간 이상이다라고 답을 해주시는 문항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아서 네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예. 불안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이 사실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나 혹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불안장애나 혹은 공황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증상이 제가 아까 신체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스스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장이 좋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장안 좋은데? 그러시네요. 네, 저도 사실 좀 그런데요. 네. 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장이 좋지 않으시고, 예. 불안하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고 입맛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실은 뇌와 장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뇌와 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힘이 들면 소화 기능에 문제도 생기고, 소장이나 대장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배탈이 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담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요, 그 내 감정을 사실은 이제 돌아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신체 반응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 요 최근에 좀 배탈이 자주 난다든지 잘 체한다든지 두통이 자주 생긴다든지, 혹은
이명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소음에 좀 예민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연구에서 보면은 예민하신 분들, 편도체가 조금 활발하신 분들일수록 소음에 조금 더 청각에 예민하다라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보다 소음에 좀 예민해지고 이명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구나라고 역으로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고 저도 확 몰입이 되면서 장 트러블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조금 더 그 자기 자신의 예민함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제가 볼 때 지금 신체적인 예민함과 그리고 또 이제 대인관계적인 예민함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 예민하신 분들이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잘해보고 싶은 욕심도 많으시고 조직에서 저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성실하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체적인 예민함이 느껴지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신체적인 예민함을 좀 낮추는 훈련을 저는 같이 조금 권유를 드리는데요. 배탈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명이 들린다는 것을 내 교감신경계가 항진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 몸이 좀 편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호흡 훈련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들이쉴 때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하고 내쉴 때는 심장이 좀 느리게 뛰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데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데 입으로 내쉬는 것을 들이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게 되면 내쉬는 동안에 내 몸의 부교감 신경계, 즉 그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내 장도 좀 편안해지고 몸이 좀 이완이 되고 두통이나 이명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스트레스 검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이쉬거나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심장에 어떤 불규칙한 어떤 맥박이 생기거든요. 그 맥박의 횟수가 스트레스 지수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길게 하면 너무 힘이 드시니까 제가 해봤더니 초심자들이 할 수 있는 좀 쉬운 호흡 횟수가 코로 들이쉴 때 3초 정도 들이쉬시고 잠깐 1, 2초간 멈췄다가 4초 정도 내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 네. 이게 지금 너무 불안해요. 지금 너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같이 앉아서 이렇게 호흡 훈련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이 떨어지는 데 효과가 많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민감도가 높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호흡법이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신체적인 증상 말고 네. 이제 대인관계에서 괜히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맞습니다. 왜곡해서 해석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자기 검열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척도에서도 남들이 내가 불안하다는 걸 알아채면 어떡하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애초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내 불안이 좀 올라가고 민감도, 예민함이 좀 이렇게 향상하게 되면 타인의 감정을 자꾸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알아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의 저 표정은 내가 지금 불안 민감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왜곡해서 생각할 경향이 지금 현재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좀 표정이 조금 우울해 보이거나 불쾌해 보이는 것은 내 탓은 아니야. 저 사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겠지. 라고 그 타인과 나를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에서 애초에 조금 잘하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인의 어떤 시선 혹은 상사들의 피드백에 되게 예민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신경을 쓰거나 불안해지다 보면은 오히려 업무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묻어나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할 뿐이고 나에 대해서 뭐 모욕하거나 나에게 어떤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좀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내 마음도 좀 가라앉고 저 사람의 말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자동 레이더와 수동 레이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회사에서 있었던 일 혹은 밖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전까지 가져와서 밤에 계속 떠올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상태이지 아까 낮이나 혹은 일할 때 있었던 일은 지금 귀가에서는 그냥 좀 레이더로 꺼두자. 그건 내일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고민하는 것이 나를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야. 이것은 회사에서 걱정해야 될 일이야. 혹은 외부에서 걱정해야 될 일이야. 라고 분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내 불안이나 예민함이 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 조금 일기 쓰기 같은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게 잘 쉽지가 않아요. 집에 왔을 때 종이를 펴두고 나를 지금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거, 나를 좀 예민하게 하는 거, 나를 좀 걱정을 끼치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내 객관적인 상태와 좀 비교를 해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그럼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적음과 동시에 일기장을 덮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일기를 끝까지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완벽하게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한두 줄 쓰는 게 무슨 일기야, 한 페이지 정도는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감정 한 단어만 써도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할 때 감정, 있었던 일 한 줄 정도 쓰고 그걸 딱 덮는 의식을 통해서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일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우리가 모바일로 너무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퇴근을 해도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퇴근해서는 우선은 문자나 전화 같은 것들은 좀 멀리하고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귀가에서는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든지 심호흡하는 훈련 같은 것들을 집에서 하면서 이 공간 오롯이 내 감각과 나의 마음 평화에 집중하는 곳이다 라고 분리를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어떤 젊은 분이 그런 공간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본인 방이나 이런 곳은 사실 뭐 이렇게 좀 산만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베란다 한켠에 좀 이렇게 조명이 좀 아늑한 곳에다가 의자를 두고 거기에서 1시간 동안 머물면서 일기도 쓰고 심호흡 훈련도 하고 그 공간에서 오롯이 내 마음의 평화에 좀 집중을 했더니 선생님 예민함이 되게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예민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에서나 혹은 가족 내에서 굉장히 남을 잘 배려하고 섬세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을 쭉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딱 자극받는 지점을 저희가 같이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그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요.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도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되게 거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상사라든지 혹은 되게 조금 미운 후배라든지 동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직장 옮겨야 되나? 내가 일이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누구님에게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이 굉장히 거슬린다는 거는 내가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불안이 올라왔다는 뜻이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약간 거리를 두시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또 이렇게 지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은 있겠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감정 혹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예민함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궁금한 게 지금 예민한 사람이 무던하면서 자신이 가진 예민함이라는 강점만 잘 활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남을 공감하는 것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도 연습을 하면 공감 능력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대인관계에서 그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동 레이더처럼 선택적으로 그 내 감수성을 조금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만 몰입을 한다면
있으면 대인관계에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지낼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같이 진행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 분들이 대인관계 감성이 많이 줄어들고 훨씬 더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방법으로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세 가지를 네. 잘 실현시키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제 내담자분들께도 말씀 많이 드리는 건데요. 누군가가 무던하다, 누군가가 예민하다 이런 판단하는 말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타인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감성이 높나, 예민한가 이런 것들은 각자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경 선생님을 모시고 자신의 예민함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예민함을 조율하는 방법 조금 더 무던하고 편하게 자신의 예민함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